네, 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용 원장입니다. 이번 우리 합격생 사례 소개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두 분 다 좀 드라마틱하게 뒤집고 합격하셨는데, 원래는 따로따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 두 분이 공통 요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을 함께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고, 이 두 분께서 작성하신 그 수강 합격 후기는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그쪽에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은 경영특채인데, 이제 경영특채가 특징이 여자 남자 함께 모집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뒤집기가 되게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경영특채 분들은 기본적으로 체력 점수가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체력 점수가 필기 점수보다는 비중이 높아요. 생 점수로 들어가니까. 근데 이 체력 점수에서 경영특채는 다 체력을 잘 치는데 체력이 너무 낮게 이제 받으면 뒤집기가 좀 힘들어지죠. 근데 이번에 우리 합격생분은 체력 점수가 좀 낮았지만 뒤집고 합격하신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100일단 이분은 100일단도 사실은 뒤집기가 조금 힘든 게 100일단도 체력이 중요하거든요. 체력이 중요해요. 체력도 점수가 중요한데 100일단 분들 안에서도 이분은 점수를 거의 4점 가까이 뒤집었어요. 4점. 근데 이제 우리 합격생 분들은 사실은 이제 뭐 특채든 공채든 4점 이상 뒤집은 분들이 좀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잘 없는 케이스예요. 이제 이 두 분도 점수가 이제 본인이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고,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원래 저는 대형 학원이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이름이 김대형이잖아요. 농담이고, 이제 그 필기 과목 가르치는, 저는 이제 그걸 대형 학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박리다매형, 이제 대인원을 모아놓고 하는 학원 있잖아요. 이제 본인 필기 준비했던 그 학원에서 면접반을 등록한 거죠. 이제 이분은 100일단 이분은 서울에서, 그 다음에 이제 경영특채 이분은 부산에서, 그런 이 기존에 제가 말하는 비전문적인 그 면접 학원을 등록하신 거예요. 제가 왜 이게 비전문적이라고 얘기하는지는 다른 영상에서 이미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대인원을 모아놓고 이제 뭐 비전문가들을 분반장으로 투입시키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20-30명을 학급장으로 해서 뭐 이렇게 있죠. 땜빵식으로 선생님들 그럴듯한 경력 가진 분들 땜빵식으로 넣고 이래요. 근데 어쨌든 다 비전문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막 수백 명, 수십 명 모아놓고 하는 그런 데 다닌 거예요. 우르르 몰려가니까 거기가 좋다 생각하고 우르르 가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필기 준비했던 학원은 거기를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저도 거기서 강의를 해봤으니까 아는 거고. 근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면접반에서 수업을 들을수록 이제 전부 다 획일화된 답변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본인들한테 무언가 이제 모의 면접식으로 피드백을 해주는데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는 이게 내가 면접을 보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꾸며지게 되고, 그 다음에 획일화되고, 그 다음에 저 선생님이 나의 어떤 나만의 어떤 가치 기준점에 대해서 뭔가 끌어내주는 게 아니라 뭔가 그냥 자기가 자기의 선입견으로 나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비전문적으로 뭔가 얘기를 한다는 느낌을 받은 거죠, 이 두 분이. 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제 이분이 있던 거는 제가 이제 거기 있던 곳이에요. 그게 제 후임으로 왔던 건데, 제가 이제 제 후임으로 오신 그 교수님이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 방식이 틀렸다고 보기는 힘든 게, 막 수백 명을 모아놓고 하려면 그렇게 이제 획일화되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분 수업을 듣다가 아니다 싶어서 저한테 와서 합격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오랜 기간 동안. 근데 이제 그분이 가르치는 방식은 저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른데, 그분이 제가 있던 원래 기존에 제가 전속해왔던 것을 이제 제가 전속 해지하고 나오고 나서 그분이 이제 제 후임으로 오셨는데, 합격생들의 합격 수기가 저희 수험생 합격 수기랑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니라 이제 그분 수업을 듣고 저한테 이제 코칭 받으러 와서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뭐 나만의 답변을 만들고 나의 가치 기준점을 뭐 이끌어주고 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준다 뭐 이런 식의 합격 수기였는데 수업에 들어가 보니까 수십 명 수백 명 모아놓고 그냥 자기가 이제 필기 과목 가르치듯이 가르치고 어쩌다 한 번씩 모의 면접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나의 답변을 나만의 답변을 만들고 나의 가치 기준점을 끌어내주는 방식이냐. 납득이 안 간다. 이제 그분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 이제 화를 낸 거예요. 저한테 와서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처음부터 해요. 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문제가 아닌 거죠. 결국은. 예. 그분은 그냥 제가 볼 때는 제 후임으로 오신 분은 그 교수님은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원래 스타일대로 가르친 건데 예. 왜 그럴까는 이제 왜 그럴까요? 저도 좀 이해가 안 가긴 한데 어쨌든 근데 이게 그쪽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 이 백일단 이분은 서울의 유명 가장 큰 그러니까 면접 수험생들이 막 제일 많이 몰리는 곳에 이제 수강하신 분인데 그분도 처음에는 그런 마케팅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마케팅이죠 일종의. 근데 와서 보니까 수십 명 수백 명 모아놓고 가르치는데 그게 불가능하더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서 이제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유튜브를 보셨겠죠 이 두 분은.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치는 방식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제가 이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그걸 보시고 이제 수업을 들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분 두 분을 사례로 소개하고 싶은 이유가 제가 뭐 아까 그런 제 입장에서는 그런 비전문적인 곳에 다니다 와서 뭐 소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뒤집어서도 아니에요. 제가 이분들을 소개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이 두 분이 성향이 약간 비슷한데 이제 제가 제 프로그램 운영하면요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해요. 많이 뭐라 해요. 혼을 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코칭 받으시는 분들이 나이가 뭐 20대 후반도 있고 30대 후반도 있고 40대 초중반도 있고 국가직렬 같은 경우는 50대도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 할 땐 되게 뭐라 해요. 선생으로서 뭐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 보면 댓글에 말투가 왜 그러냐 제가 가르치는 말투가 왜 그러냐 그 다음에 제가 가르치는 뭔가 태도나 그 다음에 너무 뭐라 하지 마라 이런 식의 댓글은 되게 무례하고 선을 넘는 댓글이에요. 제가 그런 댓글은 삭제합니다. 삭제하고 이제 뭐 좋은 의도든 좋은 의도가 아니든지 간에 지금 현재 유튜브의 DSA 컨설팅 채널은 제가 무료로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로서 제가 지식을 나눠드리는 장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제 멤버십은 이제 제가 소정의 금액을 받고 이제 여러분한테 좀 더 높은 그러니까 원래는 오픈되면 안 되는 내용들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죠? 그래서 교육 소비자 입장에서 권리는 저 선생님이 가르치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 방식이 마음에 안 들면 교육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수강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건 권리가 맞아요. 그런데 저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저 선생님의 코칭 프로그램에 공감을 하고 나가 저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다고 생각이 들면 그 선생님의 가르치는 방식에 대해서 학생이나 제3자가 왈가불가하면 안 돼요. 그거는 매우 무리한 거거든요. 예. 매우 무리한 행동이고 이런 개념이에요.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만 따로 빼서 멤버십 영상으로 올려드릴 건데 조직 생활을 할 때 그 조직 내에서 오해를 받거나 그 다음에 이제 도태되기 쉬운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 있냐면 선을 자꾸 넘는 분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이제 우리가 각자의 선이란 게 있거든요. 고유 영역의 선이란 게 있는데 그 선을 자기도 모르게 자꾸 넘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의 없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검도장에서 수석사범 할 때 제가 한 도장에서 뭐 20년을 살았거든요. 20년을 수련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도장의 관장님이 제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 밑에서 20년을 배운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수련생, 그 다음에 조교, 지도사범, 수석사범까지 했을 때 제가 이제 사범 위치에 딱 들어가고 나서는 저희 선생님이 제가 사범으로서 밑에 일반 관원들을 가르칠 때 그 어떤 말도 안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따로 이제 술자리나 이런 데서 김사범 우리 옛날식으로 수련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도 이제 좀 뭔가 서비스적 마인드에서 수련생들의 이제 그런 이제 요렇게 살살살 이렇게 좀 비율을 맞춰주면서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 뭐 이렇게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실지언정 제가 도장 내에서 가르치는 그 방식에 있어서는
절대 터치를 안 해요. 왜? 저희 선생님 입장에서는 제가 제자지만 저는 어쨌든 제가 사범에 위치해서 지도사범 그 다음에 수석사범에 위치해서 일반 관원들을 지도하는 거라서 선생으로서 지도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는 같은 선생님이나 선생님의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유튜브에 어쨌든 랜선 제자 개념이잖아요. 예? 유튜브에서 일반 수험생분들이 또는 합격하신 현직자라 할지라도 제가 가르치는 방식에 있어서 너무 뭐 혼내지 마세요. 너무 말할 때 그렇게 뭐라 하듯이 얘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 말하는 태도가 선생님 가르치는 태도가 왜 그래요?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선을 넘는 행동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수험생 분들에 따라서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선을 넘는 분들이 나쁜 의도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선을 넘는 경우에 아니면 정말로 뭔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뭐 이런 부분이 조금만 더 좋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뭐 좋은 아닌 좋은처럼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게 이제 본인은 선을 넘는 거라는 걸 자각을 잘 못하는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저는 이제 면접을 코칭할 때 있어서는 이 여러분들이 가중압박 상황이란 게 이제 넣어지게 되는데 원래 심층 면접에서는 가중압박 코스가 있어야 돼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같이 가는 논외로 하고요. 본인의 여러분들의 생활 양식 이걸 이제 면접에서는 중거점이라고 합니다. 행동 중거점. 행동 중거점 다시 얘기하면 삶의 태도 또는 인간관계론에 있어서 자신의 삶의 태도가 가중압박 상황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포장을 멋지게 해도 안 돼요. 예를 들면 나는 배려심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코칭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진행되고 이 프로그램대로 진행될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세 안내 영상을 먼저 꼭 확인을 하고 수강 등록해달라고 다 신신당부를 해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귀찮으니까 그걸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하고 제가 이제 영상에서 분명히 상담 직원을 따로 두지도 않고 나중에 상담 직원을 따로 둔다고 해도 저는 수강 결정 문의에 대해서는 전화나 오프라인 상담을 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건 시간 낭비다. 여러분들이 우리 합격생 분들의 어떤 합격 수기라든지 아니면 제 프로그램 상세 안내 영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결과물들을 보고 수강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건데 굳이 그거를 전화나 찾아와 가지고 수강할지 말지에 대해서 당신들이 우리에게 영업을 해봐 이런 식의 태도는 곤란하다. 그거는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강하고 어떤 한 직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안 직렬 내 공안직의 직렬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경찰, 해경 간부, 대통령 경호실, 국정원 뭐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걸 동시에 진행하는데 수강할지 말지에 대해서 느긋하게 상담해주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모든 사항들을 상세하게 영상으로 전부 다 준비를 해놓고 그 영상을 차분히 읽어보시면 저한테 궁금하신 뭐 시수, 금액,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제는 뭐가 나가는지 이런 거 전부 알 수 있으니까 보시라고 이제 영상 모음을 보내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게 보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음이 급하거든. 그러니까 밤 12시고 1시면 부슬부슬 연락을 해가지고는 저 영상 보니까 눈이 어지러워서 안 되겠어요. 전화 통화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억지를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과제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 2단계 때 개인으로서 나에 대한 가치 기준점을 검증하는 형태로 제가 전부 다 질문지를 구성해 놓고 코칭을 할 때 그 순서에 맞게끔 진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첫날에 딱 오자마자 저한테 대뜸 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냐면 선생님 제가 이거 프로그램대로 진행되는 걸 알겠는데 제가 너무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를 먼저 확인받고 싶으니까 요거 먼저 좀 진행합시다 이래요. 주로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냐면 이제 어떤 범죄 기록이 있는 분들 있죠. 범죄라기보다 뭐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분들. 네. 뭐예요?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대로 진행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진행하길 바라는 거죠. 네.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3, 4단계 때 헌법학 이론을 통해서 우리 사회 구성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본인들의 지금 음주운전 경력이 왜 면접에서 마이너스로 작동될 수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3, 4단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3, 4단계도 안 하고 1, 2단계 때 그 질문만 해본들, 제가 그러면 배경이 되는 과학적인 이론이나 설명을 다 해버리면 1단계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원래 해야 되는 내용을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뭔가 합리적인 근거가 다 있는 건데 자기식대로 하길 바라고 그거를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배려심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을 믿고 따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저한테 수강 등록을 했다면 저 선생님이 하는 방식에 대해서 내가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면접에서 감점 요인이 크단 말이에요. 이게 불쑥불쑥 드러나요. 자기식대로 하려고 하고 억지 부리고 그리고 그 행동이 남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게 면접이 아닐 때는 문제가 아닌데 면접 상황에서는 이게 감점 요인이 크단 말이에요. 제가 이쪽 분야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의 삶의 태도나 행동 양식을 어떻게 교정을 해드리냐면 압력을 넣어서 교정을 해드려요. 압력을. 이걸 어떻게 압력 넣냐? 잔소리로 압력을 넣어요. 되게 뭐라해요. 되게. 그러니까 이제 성인분들 입장에서는 막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제가 막 뭐라 해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자각을 하고 조금씩 수정해 나가요. 이거는 제가 10년 넘게 코칭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깨달은 바예요. 이거는 코칭 노하우로. 그거를 이제 우리 합격생분 중에 사이버 수사직 요번에 합격하신 분이 한 분이 이제 이분이 세 아이 아빠예요. 세 아이 아빠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사례를 소개해 드릴 건데 이분 수강 후기를 보시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제 이분 서울분이야. 서울분인데 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이니까 억양이 세잖아요. 억양이 세고 이제 또 뭐라 할 때 되게 뭐라 하니까 이제 이분은 5단계까지 전부 다 성실하게 다 하셨어요. 직장 다니면서도. 근데 이제 수강 후기에 뭐라고 딱 적어 놓으셨냐면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다 보면 선생님이 좀 압박을 많이 넣는다. 근데 그게 내가 생각을 해보면 4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 광대한 내용들을 빨리 가르치고 코칭하고 이거를 왜곡된 현상을 바로잡으려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충격요법을 쓰는 것 같다라고 수강 후기를 다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죠. 직관력이 뛰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분 표현이 정확해요. 제가 이제 잔소리를 심하게 하거나 압력을 넣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본인의 원래 습관이나 삶의 태도는 관성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자꾸 되돌아가려고 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계속 강하게 압력을 넣고 잔소리를 하고 막 뭐라 해야지만 그게 되돌아오려고 하는 관성을 본인이 직시하게 되고 그거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게 돼요. 근데 그게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고시학원가에 있을 때는 밀착 코칭반 소수 그룹반만 따로 운영했다 했잖아요. 그때 밀착 코칭반 개념을 처음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12명, 15명, 12명 안으로 할 때는 제가 이제 서로가 압박을 넣고 서로가 그 왜곡 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게끔 계속 가중 압박 상황으로 몰아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1대1 코칭 위주로 제가 바꾸고 나서는 제가 저한테 1대1로 압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이러한 지금 왜곡된 현상들 있죠. 나는 배려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 나의 행동 습관들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직시를 하고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충격요법으로 계속 잔소리하고 뭘 하고 되게 심하게 뭐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1대1 코칭에서는 견디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 두 분은 그거를 견디는 거예요. 제가 이 두 분이 대단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이거를 견디고 심지어는 거기서 본인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궁리를 해요. 이제 약간 스타일이 달랐는데 경영택체 이분은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되게 반듯해요. 원리 원칙을 중시하고 그렇다 보니까 사고가 경직되고 편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를 본인이 스스로 자각은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와서 이제 저한테 잔소리 엄청나게 듣고 나서 그게 이제 완전히 자각하면서 이제 본인이 깨달았고 승화를 시킨 부분이 나 자신에게 엄격하게 하는 건 좋은 거는 좋지만 그게 너무 나를 옥죄어가지고 내 삶의 여유를 잃게 만들고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조금 마음을 풀고 여유를 가져보자.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5단계 코칭할 때
정말 대단하다고. 사실은 이게 본인이 자각하고 이거를 깨닫고 승화시키기가 정말 힘든 건데, 압박을 엄청 넣었어요, 이분은. 심지어는 이분은,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제가 압박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부산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합격하시고 나면, 제가 이제 그, 칼리 동호회 운영하잖아요. 현직자 대상으로 이제 체포 진압술 3단봉 이제 칼리라는 무술 매개체로 하는 그 훈련 모임이 있어요. 우리 현직자 훈련 모임.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술 연구회가 있거든요. 학술 동호회. 그걸 다 함께 하기로 했던 분이라서 어차피 합격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계속 함께 해야 되는 분이라서 합격하고 나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복원해서 보내주셨는데 이제 이 개인 부분은 승화가 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잘한 거고, 근데 집단 파트 부분에서 시사 부분이 되게 잘했는데 제가 원한 만큼 이렇게 본인의 실력 발휘를 못한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처음에 이제 카톡이다 보니까 오해 여지가 있었던 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은 데서 나왔지만 괜찮아요. 저는 선생님이 이걸 코칭해 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취지의 취지를 보낸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말의 취지를 보낼 때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다 가르쳐 드렸던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응용을 못 했던 거지.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련 영상도 올렸어요. 사실은. 예. 근데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이분 입장에서는 제가 그런 관련 영상을 또 강하게 푸시하는 영상을 올리면 이분이 또 이 사람이 합격하고 나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너무 많이 겪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제가 푸시를 넣으면서도 이제 왜냐하면 이분은 합격하고 나서도 저하고 이제 이런 다양한 활동을 같이 해야 되는 분이라서 이제 그 후속된 메타버스 있죠, 그 영상이에요. 그 영상이 주인공인데 제가 그렇게 푸시하는 영상을 또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카톡으로도 뭐라 했고. 근데 이분은 또 그걸 바로 알아차려요. 대단한 거예요, 엄청. 그리고 저희 이제 그 형사사건 학술 연구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장문의 그 아이디어 있거든요. 이 형사사건 제가 재구성한 거에 대해서 쫙 적으신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여경인데 웬만한 남자들 배포 저리 가라요, 제가 볼 때는. 보통 그러면 삐지거든요. 삐지거나 자기 합리화시켜요. 예, 그리고 이제 나 어차피 합격했는데 뭐 저 선생님한테 내가 저렇게 잔소리 들을 이유가 있어? 기분 나쁜데? 이라고는 그냥 연락 탁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어차피 합격하면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연락 탁탁 끊고 이제 막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합격하기 전에는 뭐 선생님 합격만 시켜주시면 평생의 은인입니다 이라고 막 너무 간절합니다, 너무 뭐 감사합니다 이랬다가 합격하고 나면 탁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나 이제 경찰인데, 나 검찰인데, 나 뭐 대통령 경호원인데 뭐 이러면서 거의 없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생활 양식이니까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죠. 이제 면접 코칭할 때는 감점 요인이 되니까 제가 뭐라 했던 거지. 합격하고 나서는 저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이분은 그런 활동을 해야 돼서 제가 합격하고 나서도 푸시를 넣었는데 그걸 또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본인이 보완점을 찾아가요.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제가 전에 그 우리 멤버십 영상에 보면 어떤 사람이 조직 내에 성공하는가 했을 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사람, 그 다음에 후천적인 사람.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지적 능력, 추론 능력, 논리 능력이 기반이 되는 사람들 중에 그 완전 천재, 그 다음에 보통 우수한 분. 근데 그 우수한 분이 자기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계속 노력하는 사람이 있댔잖아요. 그분이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 조직 내에서 성공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이분이 가지는 그 투박한 표현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카톡에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분이 저한테 보낸 카톡은 제 선생 입장에서는 목이나 나를 물맥이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난 다 가르쳐 줬는데 비록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다는 건 그렇게 오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은 그런 표현들만 조금만 조심하시고 가다듬으시면 발전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대단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 기본 능력치도 뛰어난 데다가.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 대단하다. 보통 이 정도로 제가 압박을 넣어서 코칭을 하면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제 안 해요! 라고 나가는 분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학원가에서 그 밀착 코칭부 운영할 때는 진짜 막 남경 준비생이고 여경 준비생이고 간에 하다가 막 울면서 안 해요! 이라고 도망가고 던지고 나간 분도 있고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한 며칠 진정되고 나면 선생님이 왜 그렇게 저한테 압박을 넣었는지 알겠어요. 이라고
제대로 배웠게 하고 돌아오신 분들은 다 뒤집고 합격을 했던 거고, 어쨌든 뭐 그랬는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제가 이분은 진짜 나중에는 조직 내에 정말 사랑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자기는 배려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배려심 없게 행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저하고 코칭을 함에 있어서 디테일한 상황들까지 제가 설명해 드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잔소리 무신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얘기를 듣더니 아 맞네요 선생님, 제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이제 알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삶을 뒤돌아보니 친구들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 내가 사실은 배려심이 뛰어났다기보다는 내가 내 식대로 행동하고 나의 행동 양식을 상대방한테 강요한 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근데 나중에 와서까지 이제 서울에서 준비하시다가 내려와서까지 오프라인 그 모의 면접 때까지 저한테 가기 직전까지 잔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강하게, 왜냐면 제가 마지막 수험 때는 그렇게 푸시를 안 하거든요 웬만하면. 근데 이분은 그걸 잘 견디는 거예요. 잘 견디면서 본인이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 개선해 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문제를 직시해 보고 어떤 방향성으로 개선할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배움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하심이라고 부르거든요. 배움의 자세. 이 두 분 다 배움의 자세가 있는 거죠. 하심.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은 마지막 마칠 때는 승화가 된 걸 확인을 해서 덕담을 해두고 보냈는데, 이분은 마지막까지도 제가 압력을 넣어서 그래도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가시는데, 제가 이제 저라고 좋은 소리를 안 하고 싶겠냐고요. 저도 사실은 누군가한테 잔소리하고 화내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제 스타일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제가 검도도장에서는 왜 그렇게 했냐면, 검도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죽도라는 무기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거든요. 되게 야만스러운 거예요. 근데 예법이나 검도를 배움에 있어서 진지한 마음 자세가 없다면 그거는 그분한테 독이 돼서 돌아가요. 제가 경험해 봤고. 그래서 제가 검도를 가르칠 때 되게 원리 원칙을 중시하면서 배움의 자세가 안 돼 있는 분들은 나가라 이랬어요. 저희 선생님이 그러니까 안 좋아하셨죠. 이제 다른 사범한테 가라 이랬어요. 그렇게 뭔가 서비스적 마인드로 회원님 오늘 너무 잘하시네요. 오늘 회원님이 오늘 뭐 멋져 보여요. 이러면서 제가 마치 무슨 이렇게 뭐 서비스적 그걸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알랑방구 끼면서 막 그 제가 가르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 막 이렇게 다독거려 주면서 이렇게 안 해요. 저는 그게 도움이 안 돼요. 제가 가르쳐 보니까 이게 왜곡 현상이 안 바로 잡혀져요. 직실 안 하고 계속 합리화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충격요법을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가르치는 분야에 있어서 제가 이쪽 분야 전문가로서 제가 가르치는 제 선생으로서의 철학 부분은 소신을 지켜야 돼요. 예. 설사 수강생분들이 너무 선생님 잔소리 많이 하고 화를 많이 내시니까 기분 나빠요, 안 할래요, 환불해 주세요 이러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 선택사항이고 그분들 복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어떻게든 버텨요. 막 울고불고 하면서도 버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하는 걸 아닌 걸 알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합격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합격을 넘어서서 나중에 그 조직체 가서 잘 적응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공직자로서 성장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에 선생으로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지, 제가 무슨 나쁜 마음 먹고 여러분한테 잔소리할 이유가 뭐 있어요. 오히려 알랑방구 끼면서 잘했네요, 그래 멋져요 이렇게 좋은 말만 하겠죠. 그러면 이제 수강생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면 모르겠까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그게. 근데 이제 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가 이 두 분은 정말 압박을 많이 넣었어요. 예. 딱 요 부분만 바로 잡으면 본인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걸 개선하려고 딱 개선만 되면 너무 멋진 분들이고 너무 뛰어난 분들이라서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뒤집어야 되는 상황도 맞고, 그래서 제가 좀 압박을 많이 넣었는데 정말 뚝심으로 버텨요. 그리고 합리화도 안 하고 선생님 말씀해 주신 부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고는 또 바꾸려고 노력도 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자기 식대로, 나의 식대로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는 알겠습니다 하고는 제가 전문가로서 이 답변의 위험 요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가이딩 요소 부분을 그냥 자기 식대로 멋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외운 답변 안 된다고 해도 그럴듯하게 지어서 답변 만드는 분도 있고 자기식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끝까지. 이제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압박을 안 넣어요. 왜냐하면 압박을 넣어봐야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잘했습니다. 그냥 제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본인 선택사하니까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끝내버려요. 원래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분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막 수강 문의 상담이나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드린 그 긴 각가지 영상들을 보고 판단해 보라고 이렇게 큰 공고문 모음, 영상 모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걸러내는 장치예요. 그게 일종의. 뭐 그것도 설명하자면 긴인데 과학적 구성 원리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뚝심이 있고 자기 합리화를 경계하면서 발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면접에서 뒤집고 합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실은 뒤집고 합격하는 걸 넘어서서 이분들은 인간으로서 그리고 경찰관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들이에요. 저는 정말로 이런 분들 좋아해요. 사실은. 제가 아까 자기 고집 있고 자기 식대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의 선을 자꾸 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이걸 제가 멤버십에 슬기로운 공직생활 편으로 올려드릴 건데 제가 젊었을 때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조직 생활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선을 넘는 부분은 제가 이런 부분들은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자각을 하고 나이가 들고는 조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가지는 어떤 행동 양식들이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가지고 합리화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서 자기가 성장해 나가려고 하는 분들 보면 저는 되게 좋아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선생으로서 누굴 편애하거나 누굴 더 좋아하고 말고는 하면 안 되지만 근데 저는 이런 분들 더 좋아해요. 솔직히.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할지언정. 제가 칼리 동호회 오면 무기술을 다루다 보니까 되게 위험하거든요. 여기서도 잔소리 되게 많이 해요. 되게 뭐라고 엄격하게 가르치거든요. 그것도 애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애정이 없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냥 계속 방긋방긋 웃으면서 아이고 잘하네요. 아이고 잘하네요. 이러겠죠. 근데 그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위험하기도 위험하고. 제가 말하고자 한 취지를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분들은 멋진 분들. 그죠? 꼭 소개해보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